이슈가 되는 뉴스 속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속으로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개의 뉴스를 통해서 유망 종목을 가려낼 텐데요.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요즘 워낙 장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장 속에서도 떠오르는 업종, 계속적으로 신고가 되는 종목에 속출하는 업종이 있는데요. 제약주가 약세장의 슈퍼스타 K가 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약세장 속에서 제약주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52주 최고가 경신하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는데 지금 접근을 해봐도 되는 것인지 일단 뉴스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죠? 네, 국내 증시가 워낙 좀 지지부진합니다. 대형주도 특히 약세인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런 국내 증시 부진 속에서도 제약주가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대형 제약주 외에 또 소형 제약주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그다음에 또 M&A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에 좀 많이 좀 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세가 되는 그 측면들은 기저효과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시겠지만 4월 달에 약간 인하했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제약주 주가 흐름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2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4월 달 약간 인하 2분기 수익성이 악화된 측면들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좀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런 부분 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상위 8개 업체 제약사가 3분기 컨센서스가 부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녹십자, 한미약품, LG생명과학 같은 업체들인데 이제 상위 8개 업체들이 컨센서스가 부합이 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수 시장이 또 강한 업체가 있거든요. 네. 그런 업체 대표적인 게 대웅제약이라든지 녹십자 같은 탄탄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 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또 증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정부의 이제 약가 인하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구조조정이 본격화됐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 제약사를 일부 대형 제약사가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글로벌 업체가 우리나라 제약사를 또 인수하면서 근화제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가 상승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이런 측면 속에서 흔히 말해서 중장기 성장성을 담보한 업체로 시장이 좀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탈락한 업체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오히려 체력은 좀 더 강화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이제 3분기 실적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한 그런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한번 좀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약주에 대한 좋은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서는 오늘 또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이 좀 몇 군데 있는데요. 유한양이 오늘 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유한양 같은 종목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내수 기반이 좀 탄탄한 업체들이죠. 녹십자랑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소형주 업체에서는 또 유나이트 대학이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은 대부분 제약 업종들이 워낙 지금 어려운 장에서도 좋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가져도 좀 유효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호전이 이어지고 있고 이어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 업종 내의 대형주와 중소형주 골고루 또 유망주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최선호주는 어떤 건가요? 네. 워낙 대형주들이 많이 좀 올라와서요. 네. 똘똘한 중소형주를 하나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 대표적인 중소형 제약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약가 인하 영향을 받았죠.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약가 인하 영향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을 선방을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유나이트 제약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원래 증권사 예상 이익이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41억이나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하네요. 이제 2배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은 이제 4.9% 정도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 캐파 그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는데 역시 이거의 이유는 역시 수출이 30%나 증가했다는 측면, 상당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세 요인들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만회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회사의 그 선택과 집중 전략이 유효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제네릭과 관련된 투자에 좀 앞장서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국산 신약이라든지 개량 신약 같은
데 중심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약가이나 정책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소형 진통제 계량 신약이 있죠. 클란자 CR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최고 보험 약가 또 승인을 받기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멘텀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일단 뭐 항혈전제라든지 아니면 MRI 조영제 같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또 확보하고 있는 게 또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계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한 165억 정도 됐는데 187억 정도로 또 상향이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3, 4분기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뭐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계속적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 제약사 중에서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유나이트 제약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52주 최고가 다시 한번 오늘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높이 올랐는데 지금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당 부분 영업이익률을 올려가고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가격에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경우에 그다지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또 바로 알아볼까요? 네, 또 워낙 또 장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믿을 건 실적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성장률 주목을 해야 되는데 시총을 1조에 코앞에 둔 1조를 코앞에 둔 실적 성장률을 주목하자. 뭐 그런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내용 바로 보죠. 네. 중소형주가 이제 뭐 조정을 하고 있고, 뭐 대형주는 큰 폭 조정을 하고 있는데, 중소형 조정에도 전년 대비 한 50% 이상의 영업이익률 성장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성큼 시총 1조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은 피팅주가 좀 있습니다. 피팅주 같은 경우에는 2012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하반기에 해양 플랜트 쪽에서 1,200억 추가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혜 업체가 성광뱀하고 태광이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이제 연내에 1조를 돌파할 것이냐, 뭐 그런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모아지고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 종목으로 또 코라우 홀딩스라는 그런 회사가 또 있죠. 이 회사들 네. 같은 경우는 동남아 시장 진출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주가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역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서 실적 확대되는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3분기 실적 전망치 개선되는 종목도 IT 재료업체인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이 업체도 역시 이제 시총 1조에 성큼 다가선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시총이 또 1조를 돌파를 했다가 또 약간 또 조정이 있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재돌파 여부가 주목이 되는 종목들 몇 개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어려운 시기에 믿을 건 실적이다. 그다음에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한 성장성 있는 종목들, 그리고 보통 이제 1조라는 의미를 왜 두냐 하면은 보통 이런 시기에 가장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강하게 돌파해 낸다면은 향후에 또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봐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심주로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태광이라든지 성강밴드, 코라우 홀딩스, 그리고 시총이 1조를 돌파했다가 조정 때문에 조금 빠진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로 1조 원,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를 했거나 돌파를 한 이후에 조정을 잠시 받고 있는 유망 종목에 대해서 쭉 뉴스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서 관심 종목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대부분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성장성도 당연히 뭐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검증이 된 종목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은 시총이 1조가 돌파한 후에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국내 대표적인 FPCB 연성 회로기판 업체인데요. 삼성전자하고 애플, 그다음에 모토로라, RIM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시총 1조를 하회하게 된 거는 3분기 실적이 좀 일시적으로 악화가 됐어요. 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회사도 실적이 악화되기 전까지 주가가 하락을 보이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그날부터 주가가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약간 좀 비슷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3분기 실적 내용을 좀 봤더니
전분기 대비 매출은 40%나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18%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를 하락했는데, 일단은 그 3분기 실적의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상반기에 좀 성과금이 좀 있었고요. 워낙 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또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이 효율성이 좀 많이 좀 떨어졌는데 그 물량이 또 갑자기 좀 몰리면서 그런 부분에 좀 어떤 배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4분기죠. 4분기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4분기는 영업이익이 3분기에 비해서 한 10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가던 기저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이 새로운 모바일 디바이스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신제품에 대한 제품의 물량이 또 급증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4분기는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한 매출은 2,534억 정도, 영업이익은 215억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삼성과 애플의 양사의 주력적인 FPCB를 납품을 하고 있군요. 네. 거의 유일한 회사다 보니까 역시 독보적인 실적 전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3일 날, 어저께죠. 아이패드 미니가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 미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아이패드 미니가 이제 글로벌하게 한 1,000만 대 정도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그거에 대한 수혜가 받을 것을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신공장이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 증가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때는 좀 시총 일정을 좀 하회를 했지만 다시 좀 타진할 수 있고 또 그거의 근거는 역시 4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터플렉스는 오히려 주가 조정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네.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또 업체인 인터플렉스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52주 신고가 돌파 이후에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상승 탄력을 키우는 중입니다. 인터플렉스. 이럴 때 지금 조정이 나온 이후에 상승 탄력이 키워질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두 가지 유망 종목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플렉스였습니다.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